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인재 양성과 해양조선 연구 같은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남다른 학교 경영 방식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박성현 총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을 포함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를 사랑해주는 재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에 해양대학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우리 목포에 있습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양특수목적대학이라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상하는 대학입니다. 단과대학 2개, 즉 해사계열이라는 단과대학과 그리고 해양공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 2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해사계열에는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양성하는 2개의 큰 학부가 있고, 그리고 해군사관학부, 해양경찰학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공과대학에는 해양건설토목, 해양환경, 그리고 해양 ICT, 해양 환경 이런 해양에 특성화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자랑할 수는 없고 크게 7, 8가지 자랑을 드리자면 현재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이 무려 83%, 2등이 6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약 330명 정도 해양수산 공무원을 배출한 유일한 대학이 저희 대학이고, 그 다음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기숙형 최초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저희 대학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 제가 장학금하고 등록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한 학기에 약 38만 원 정도 내고 다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유치원보다 더 적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화된 실습선 세계로를 또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실습선 2척에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어느 대학보다 단합이 잘 되는 2만 5천여 명의 동문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해운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은 캠퍼스가 세계에서 가장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습선을 타고 세계 각국을 누비기 때문에 5대양 6대주가 바로 저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대학이라고 제가 자랑하고 있고, 또 능력은 없지만 발로 뛰어다니는 자칭 영업맨이라고 하는 국립대 최연소 총장 제가 또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습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넥타이 핀인가요? 거기 배 모양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실습선을 이렇게 모양을 떠서 항상 저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더라도 이 넥타이 핀을 하고 갑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뭐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 현장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페인 독감 이후로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대학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 게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대면으로 정상적으로 입학을 한 학생들 입학식도 하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만은 1학기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학기 전체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LMS 시스템 비대면 수업 시스템을 1학기 때 저희들은 신속하게 구축을 해서 했었고, 단 저희 대학은 이제 국제 룰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됩니다. 즉 국제 선사 취업을 하려면 회계 면허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이 회계 면허는 국제 IMO라는 국제 회사기구 룰에 의해서 1년 동안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습생만은 저희들이 이틀 전에 불러서 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독방에서 하루 정도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 실습선에 태워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에 한해서는 현재 학생들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2학기 때는 10월 12일부터 저희들이 대면 수업을 학년별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좀 비대면 수업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색 있는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히빙라인 상담소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히빙라인은 우리 선박 용어입니다.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 큰 배를 부두에 바로 이렇게 접안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모링 라인이라는 홑줄을 부두에 이렇게 던져서 그 홑줄을 당겨서 선박을 접안합니다. 근데 그 홑줄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홑줄을 부두에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조그마한 줄을 부두에 먼저 던져서 그 끝에다가 홑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히빙 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홑줄과 육상을 연결해주는 라인이 히빙 라인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교, 교수를 연결하는 히빙 라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내 최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못 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담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1학년들은 합격을 해놓고 입학식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총장인 저부터 히빙 라인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학생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약 120여 분 전체가 제주도까지 서울까지 전국을 돌면서 학생들을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찾아가는 진로 학습 상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비대면 시대에 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곧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목포해양대는 교육부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이 됐고요. 또 지난해에는 대학 기관 평가 인증 결과 전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학력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대학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도 줄이고, 그리고 열심히 잘하는 대학은 재정을 지원하고, 그게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1주기 했고 2주기를 2018년에 했고, 이제 내년 1학기 때 또 3주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이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다행스럽게 2주기 때 자율 개선 대학, 즉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과를 해서 국립대 육성 사업, 국립대 그다음에 혁신 사업에서 약 45억 정도 또 재정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기관 인증 평가라는 또 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해서 어떤 평가자는 목포해양대 학 기관 인증 평가 보고서가 너무 잘 돼 있다고 직접 또 들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또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예.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총장이 되고 이제 대학마다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대학 기획처 산하에 GPS 인재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GPS 인재교육원에서 각종 평가 이런 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대학이 2주기 때 자율개선대학이 됐고 이제 자율개선대학이 되면 혁신사업, 육성사업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 그걸 재정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잘한 대학은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 대학이 혁신사업, 육성사업 또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돼서 올해 덤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히빙라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히빙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총장인 제가 매달 선사에 가서 선사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평가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가 되어서 원래 예산보다 약 5억 정도 더 증액해서 이번에 또 받게 됐습니다. 네. 외부 평가들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업비 배정 받은 거, 연차평가에서 받은 것이 국제교류센터와 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마 예산 확보를 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 주변에 몇 사람들이 박성현 총장은 세금 도둑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총장이 되고 한 3년 정도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세금 도둑님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대학이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50주년, 60주년 지나면서 기념관이 없어서 이번에 70주년 기념관을 약 200억 정도 들여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강의동, 그 다음에 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저희들 요트 계류장의 그 방파제 뭐 이런 것들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57억 정도 확보를 했고 계속 사업으로 한 230억 정도 해서 올해 저희들이 51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을 정부 안으로 지금 통과했고 국회에 이제 최종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목포 해양대에는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실습선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새누리호와 세계로호인데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친환경 선박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건조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실습선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석유죠. 석유에서 나온 벙커CU, 뭐 벙커 A, B, C 이런 기름으로 추진해서 엔진을 돌려서 운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 1월 달부터 국제 해사 기구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게끔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실습선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친환경 선박의 개념은 이제 기름이 아닌 LNG나 LPG 또는 수소, 뭐 암모니아 이런 걸로 추진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해한 아니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아닌 엔진을 이렇게 동력을 얻는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들 새누리호하고 세계로호는 두 개 다 벙커 기름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 설득을 해서 LNG 추진 선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1,0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실습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지금 기재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잘 통과해서 1,050억 원이 확보되면 이제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하면 한 2, 3년 이제 걸립니다. 건조하는데 그러면 2023, 4년 경에 새 실습선이 친환경 선박이 올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는 아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되면 한 1년 정도 늦게 되겠지만 2023년 4년 되면 우리도 친환경 실습선이 이제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선박이 우리 대학에 오게 되겠습니다. 네. 해양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오늘 방송을 보고 또 목포해양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졸업 후의 진로잖아요. 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을지, 아까 뭐 80% 이상의 취업률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은 해양대학? 배를 타는 대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해사계열 학생들은 승선을 합니다. 대신 승선을 하게 되면 3년간 승선하면 병력이 필요됩니다. 아, 병력이 면제가 되나요? 면제되죠. 그래서 3년간 승선하면서 돈도 벌고 병력도 해결하고 또 해외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을 쌓아서 우리 목포해양대학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해양경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다음에 해운회사,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목포해양대학 출신들이 세계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학생,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 해외에서 살고 싶은 학생, 취업을 제일 빨리 하고 싶은 학생은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로 오면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장학금 혜택도 가장 많은 대학이 저희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저희들이 한 400명, 500명 정도 졸업합니다만은 40대, 50대에는 대부분이 도선사라든지 기관장을 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한 10여 프로 외에는 대부분이 해운이나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공과대학 조선, 해양환경, 해양토목, 해양 ICT, 또 이 졸업생들은 해양이나 해운산업, 주변 산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넥타이 핀이 눈에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슈 토크를 진행하면서 소속 기관의 이런 관련 넥타이 핀을 처음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만큼 아마 총장님께서 애교심이 남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총장님께서 목포해양대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국공립대학 1위 대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해양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고,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모든 정책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국제화와 특성화. 이 두 가지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특성화와 국제화에 맞추면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고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현재처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리고 학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대학이 바로 우리 목포해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또는 조카분들 있으면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장학금부터 졸업할 때 취업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해양 관련 업무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의 대학 목포해양대학교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